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직권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페이지 전부 다 40쪽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직권의 운동을 하게 되면 한 달락이 끝납니다. 그렇죠? 자, 방학도 4월 6일로 연기가 되었죠. 그래서 저희 공방 오픈 시간도 학교 개학하고 똑같이 가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 어쨌든 어, 정부에서 교육청에서 이제 지시하는 사항을 또 열심히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루 빨리 또 이 사태가 진전이 돼야 되거든요. 자, 내 욕심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렇죠? 또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40쪽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0쪽을 보니까 대륙 이동설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거 생각해 보세요. 원소가 모아져서 광물이 되고, 광물이 모아져서 암석이 되고, 암석이 모아져서 지각을 구성한다 라고 배웠죠. 원소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원소 중에서 산소가 46.6%로 가장 많이 있고, 그리고 땅을 구성하는 것은 규소가 27.7%로 2등. 광물에서는 장석이 몇 퍼센트라 그랬어요? 네, 51%. 석영이 2등이죠. 12%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암석에는 화성암 배웠고, 퇴적암 배웠고, 그리고 변성암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생성 과정,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서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 지각 파트가 이제 땅 껍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지각의 움직임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권의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직권의 운동. 자, 아침 6시 좀 넘어서 일어나서 계속 녹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목이 많이 잠기네요, 아침에. 자, 원래는 깨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그렇죠. 조금씩 잠기네요. 자, 그래서 대륙이동설을 보면 과거에는 과거라는 게 언제냐면 고생대 때 얘기하는 거예요. 고생대 때는 땅이 한 덩어리로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붙어 있는 땅 이름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판게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판게아가 중생대 들어서면서 땅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현재의 모습까지 움직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게너라는 과학자가 대륙 이동설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사람 이름을. 처음에 이 땅이 붙어 있는 모습을 초대륙, 엄청 크다고 해서 초대륙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판게아로 나와 있죠. 같은 표현입니다. 판게아 꼭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대륙 이동설을 주장한 사람이 베게너라는 과학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륙 이동설의 증거가 네 가지 있죠. 네 가지 증거 다 암기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해안선이 일치합니다. 자, 그림에 보니까 자, 보죠. 그림에 보니까 이 아메리카 대륙의 동쪽과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이 일치하죠. 대서양을 중심으로 양쪽이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동쪽이고 누가 서쪽인지 명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과학은 시험 문제 낼 때 이 한 글자 갖고 싸워요. 동이냐 서냐. 자세히 보셔야 돼요. 대충 맞으면 맞다 이런 거 안 돼요. 과학은 한 글자만 틀려도 틀리는 거예요. 그거를 찝어낼 수 있는 사람이 과학에서 높은 성적을 받게 되고 정확한 정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프리카가 동이에요. 그죠? 아프리카가 동. 아, 미안해요. 아메리카가 동, 아프리카가 뭐예요? 서입니다. 그래서 쌤은 아파서로 외웁니다. 아파서. 아프리카, 그죠? 아프리카 서쪽. 그죠? 아파서. 예. 아니면 아팠어로 외우시든지 하여튼
아프리카가 서쪽 해안이고 아메리카는 동쪽 해안이 겹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석상의 분포는 과거에 이 대륙들이 붙어 있었다면 붙어 있는 이 지점에 비슷한 화석들이 살았겠죠. 실제로 떨어졌어도 여기에서 화석들이 비슷한 화석들이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과거에 이 지점이 붙어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빙하의 흔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빙하의 흔적들을 모아보니까 과거에 붙어 있었으면 이 지점에서 빙하가 함께 모여 있은 흔적이 있죠. 산맥의 연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대륙에 있는 산맥과 이쪽에 있는 산맥이 연속적이라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해안선 일치, 화석상의 분포, 빙하의 흔적, 산맥의 연속성 이 네 가지는 과거에 대륙이 붙어 있었고 그 이동에 의해서 대륙 이동설에 의해서 결국은 떨어졌다라는 이 증거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증거 자료를 꼭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대륙 이동설이 그때 당시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베게너가 인정을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 그러면 움직였다면 움직였다면 그 원동력, 원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베게너가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베게너의 주장인 대륙이동설이 거의 뭐 유명무실하게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홈스라는 과학자가 멘틀 대류설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죠? 자, 이 책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책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원래는 순서가 그래요. 대륙 이동설이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멘틀 대류 현상에 의해서 움직였다라는 원인을 설명한 것이 두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대서양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지니까 해저 확장설이라는 것이 또 나오게 됩니다. 해저 확장설. 그리고 마지막에 판구조론. 그러니까 지구는 전체적으로 조각조각 한 10여 개, 10개 전후해서 10개에서 13개 정도로 봅니다. 10개에서 13개 정도의 크고 작은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각으로 퍼즐처럼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퍼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거예요. 판이 움직이다 보면 판이 멀어지는 곳도 있고 판이 가까워지는 곳도 있겠죠. 그런 원리로서 오늘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륙이동설에서 출발해서 멘틀 대류설, 해저 확장설, 판 구조론까지 설명이 됩니다. 선생님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수판 이론까지 교수님들과 함께 배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요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판 구조론까지. 그렇죠? 그러면 이 책에는 대륙 이동설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언급이 되면서 두 가지 내용은 빠져먹고 판 구조론 내용이 바로 들어오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 보면 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과연 판이 뭘까? 여러분들 왜 지구 내부는 이렇게 자 잘라보겠습니다. 제일 가해 껍질이 지각이죠. 지각 아래쪽이 멘털 그리고 외핵, 내핵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러면 판은 뭐냐 하면 판은 지각과 멘털의 일부를 포함한 이 지점을 판이라고 부릅니다. 판은 굉장히 딱딱한 고체 부분이 판입니다. 딱딱한 부분. 그리고 이 판 아래쪽에 있는 거는 고체긴 고체인데 연약권이라 그래서 좀 물컹물컹한 고체. 그러니까 약간 물컹물컹한 고체 위에 딱딱한 고체가 떠서 움직인다는 거죠. 이 멘틀에서 대류 현상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물컹물컹한 고체 부분에서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을 보게 되면요. 대륙 지각은 좀 두껍고 해양 지각은 얇죠. 이렇게 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각이죠. 지각과 이 멘틀의 일부를 합한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의 두께는 대략 한 100km까지를 판이라고 부릅니다. 100km에서 400km까지는 연약권이라 그래서 거기서 대류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보죠. 사실 뭐 멘털은
킬로미터까지잖아요. 그죠?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이 100킬로 또 100에서 또 400 그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판은 대륙 지각 쪽은 판은 좀 두껍고 해양 지각 쪽은 또 판이 좀 얇고 지각도 그랬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자, 지각과 멘털의 일부를 합한 것이 판이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판이 1년에 몇 센치 안 움직여요. 예전에도 그렇게 움직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학자들은 일단은 지금 현재 이동하는 속도하고 과거하고 비슷하다라고 보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지구 전체는 한 10여 개의 작고 큰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판을 찾아볼까요? 바로 유라시아판입니다. 유럽 아시아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의 경계면에서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세 개 판의 경계면에 일본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안 됐죠? 우리는 유라시아판이라서 좀 덜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페이지 내용은 뭐 어렵지 않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지각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마무리하고요. 한 단원을 완전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판과 판의 경계면에서는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 활동이나 지진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판과 판의 경계면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화산 활동은 일어나게 되면 빵 터지게 되면 그죠? 엄청난 용암이나 또 화산가스, 또 돌들 화산 쇄설물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겠죠. 화산 활동을 하면 지진도 따라 붙겠죠. 그죠? 그런 것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백두산 영화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지진만 또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오늘날에 우리나라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포항에서도 일어났고 경주에서도 일어났고 상주에서도 일어났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불안불안하죠. 지진도 일어나고 있고 많은 전염병들이 지금 돌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수업도 못하고 이렇게 집에 묵혀만 있는 상태고 하여튼 요즘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진은 일어나는 곳을 우리는 진원이라 그러고요. 진원. 진원에서 올라가서 지표면 있죠.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실제로 지진이 일어난 곳이 땅속에 여기겠죠. 땅속에 있는 여기를 진원, 진원지라 그래요. 근데 지도상에는 이 진원을 표시할 수가 없죠. 지도상에는 땅의 표면을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땅의 표면을 진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원은 실제 일어난 곳이고 진앙은 진원의 바로 위에 있는 지표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도에는 진앙 지점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진은 이 규모라는 말과 진도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규모 뭐 3점 얼마, 규모 5점 얼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규모라는 말은 실제 지진에 방출된 에너지 양이 실제 지진의 규모예요. 근데 진도는 어때요?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느끼는 거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느끼는 거는 또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일어난 지진을 느끼는 정도를 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발생한 진원지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느끼는 진도는 약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TV에서 주로 발표하는 거는 진도가 아니고 규모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규모가 크더라도 우리 집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내가 느끼는 진도는 또 약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지진이 뭐 4.6이다. 지진이 5.6이다. 숫자는 1밖에 차이 안 나죠. 1. 숫자가 1 차이 나면요. 지진의 세기는 한 30에서 33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배 이상 차이 나는. 그럼 숫자가 2 차이 나면 30 곱하기 30이니까 900배 차이 나겠죠.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은 0점 얼마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 이유가 숫자가 조금만 변해도 지진의 세기가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4.6인데 7.6이다. 3 차이 나죠.
그럼 30 곱하기 30 곱하기 30 하게 되면 그렇죠. 27,000배의 지진의 이 세기가 차이가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다시 책을 보시면 화산대와 지진대가 나와 있습니다. 화산대와 지진대는 거의 일치하죠. 분포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게 되면요. 태평양 가장자리, 자, 태평양 가장자리가 이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여기를 특별히 불의 고리라고 이름을 합니다. 불의 고리. 옆에 나와 있죠. 불의 고리라고. 여기서 전 세계 지진의 한 80%가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불의 골이 바로 위에 있고 우리나라도 일본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오늘날에는 그렇게 안전지대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화산이 일어나는 곳에 지진도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화산은 일어나지 않고 지진만 일어나는 곳도 있지만 화산이 일어나는 곳은 대부분 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산이 일어나는 지대와 지진이 일어나는 지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태평양 가장자리라고 해서 환태평양 화산대와 지진대라고 전문 용어는 그렇고요. 이걸 오늘날의 사람들은 불의 고리라고 많이 부른다라고 불의 고리, 고리, 그죠? 고리라고 이렇게 많이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이 움직임으로써 오늘날 지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는 개념 속속 문제들 잘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힘 파트 되겠죠. 다음 단원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